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실컷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옷도 못 벗고 침대에 쓰러져 버린 경험 말이죠. 이상하게 몸이 천근만근이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합니다. 분명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은 찜찜하고 허탈합니다.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나? 라고 자책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당신이 피곤한 이유는 당신의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곁에 있던 그 사람, 이른바 에너지 뱀파이어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뱀파이어라고 해서 송곳니를 드러내고 피를 빠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평범한 얼굴을 하고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피 대신 우리의 정서적 에너지와 도파민을 빨아먹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타인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는 거울 뉴런이 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와 함께 있으면 이 뉴런이 상대의 부정적인 파동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고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정서적 폭행을 당하는 것과 같죠. 오늘 우리는 이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7가지 공통점과 그들이 우리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에너지를 지키는 법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 내 주변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정말 뱀파이어인지 이 영상을 통해 확실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기가 빨린다라고 느끼는 현상을 과학계에서는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진화하며 갖게 된 아주 본능적인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표정, 말투, 미세한 근육의 떨림을 우리 뇌가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그 감정을 내 것처럼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의 핵심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거울 뉴런입니다. 문제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이 감정 전염을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극대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만성적인 불안, 결핍, 분노를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상대의 부정적인 뇌파와 동기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검은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지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뇌의 전두엽은 비상 상황을 선포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여성분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끼고 도와주려는 성향이 강하죠. 뱀파이어들은 바로 이 높은 공감 지수를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거울 뉴런을 자극해 자신들의 정서적 쓰레기를 여러분의 뇌 속에 쏟아붓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여러분이 느끼는 그 지독한 피로감은 사실 여러분의 뇌가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 찌꺼기를 치우느라 과부하가 걸렸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현상을 넘어 생물학적인 에너지 고갈 상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바로 영원한 희생자입니다. 이들의 대화는 항상 나는 너무 불쌍해, 세상이 나한테만 가혹해라는 서사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마치 온 세상의 불행을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말합니다. 직장 상사가 나만 미워하고 남편은 무심하며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끊임없이 한탄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맞아. 내 말이 다 맞아. 그런데 내 상황은 좀 달라서 그건 안 돼. 이른바 yes, but 맞아. 하지만 화법의 달인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움 거부적 불평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사실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불행을 전시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관심과 동정, 즉 정서적 수혈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이들에게 공감해주면 해줄수록 여러분의 에너지는 상대방이 밑 빠진 독으로 끝없이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친구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언하지만 돌아오는 건 더 깊은 한숨과 또 다른 불평뿐입니다. 이때 우리 뇌는 극심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을 도울 수 없구나라는 메시지가 뇌의 보상 회로를 차단하고 학습된 무기력과 유사한 상태를 만듭니다. 이들은 당신의 선의를 연료 삼아 자신의 불행 서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주변에 심연제 같은 고민을 토로하면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주식으로 삼는 뱀파이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유형은 대화의 주도권을 폭력적으로 가로채는 대화의 하이제커, 즉 자신의 이야기를 우선시하며 상대의 말을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결론은 그 사람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을 꺼내려고 하면 너만 힘드니? 나는 저번에 라며 순식간에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혹은 내가 좋은 일이 생겨 자랑을 하면 어머 축하해. 근데 나는 예전에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었잖아 라며 나의 성취를 지워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화적 나르시시즘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들에게 타인은 대화의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이나 불행을 들어줄 청중일 뿐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 상태나 말의 맥락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기 위해 타인의 주의 집중이라는 귀한 에너지를 강탈합니다. 이들과 한 시간만 대화해도 기가 빠지는 이유는 대화의 본질인 상호작용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대화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핑퐁 게임 같아서 말을 할 때 에너지를 쓰고 들을 때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하지만 하이제커와의 대화는 일방적인 에너지 기부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리액션을 해주고 감탄해주고 고개를 끄덕여줘야 합니다. 마치 관객이 없는 무대에서 혼자 열연하는 배우를 위해 억지 박수를 치는 관객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뇌의 인지 기능은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반응하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씁니다. 보상 없는 경청이 지속될 때 뇌는 극도의 피로를 느끼며 탈출 신호를 보냅니다. 나 지금 이용당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너는 참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남들이 우습게 봐도 화도 안 내더라 정말 부러워. 칭찬인 것 같긴 한데 듣고 나면 묘하게 불쾌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기분. 이것이 바로 수동적 공격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은 에너지 뱀파이어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식별하기 어려운 부류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거나 친절한 척하지만 대화의 행간에 아주 미세한 독을 타서 전달하죠.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런 수동적 공격은 우리의 편도체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상대의 표정과 언어의 맥락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 뇌는 이를 모호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명확한 욕설이나 화는 차라리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호한 공격은 우리 뇌의 전두엽이 그 의도를 해석하기 위해 엄청난 연산 에너지를 쓰게 만듭니다. 대화가 끝난 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전략입니다. 그들은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는 없지만 상대방을 깎아내려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농담인데 왜 그렇게 진지해? 라는 말로 여러분을 순식간에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넣기도 하죠. 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치 보이지 않는 바늘에 온몸을 찔린 듯한 정서적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뇌가 인지적 불일치를 해결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은근한 비꼼을 친절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명백한 정서적 침해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어제는 친구와 절교를 했고 오늘은 직장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으며 내일은 운명적인 사람과 비극적인 이별을 합니다. 이들을 심리학에서는 드라마 제조기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평온하고 지루한 일상을 견디지 못합니다. 항상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소용돌이 속에 있어야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죠. 문제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여러분을 강제로 앉혀놓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비극을 쏟아내고 여러분이 걱정하며 해결책을 찾아주면 금세 또 다른 사건을 터뜨립니다. 뇌과학적으로 이들은 코르티솔 중독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한 스트레스 뒤에 오는 일시적인 관심과 도파민을 탐닉하는 것이죠.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뇌는 위기 모드를 가동합니다. 거울 뉴런을 통해 상대의 극심한 불안과 흥분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고 여러분의 부신에서도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정작 본인은 사건을 떠벌리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에너지를 얻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러분은 타인의 스트레스를 대리 수혈받으며 급격히 노화하고 지쳐갑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공감 능력을 자기 드라마의 유료 관람권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그들의 자극적인 드라마를 위한 소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폭풍우는 그들의 것이지 여러분이 함께 젖어야 할 비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래서 문제야. 너는 다 좋은데 그게 좀 부족해. 대화의 모든 주제를 옳고 그름으로 가져가며 끊임없이 당신을 평가하고 교정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도덕적 판사 유형입니다. 이들은 자신만이 높은 도덕적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타인의 취향, 가치관, 심지어는 소비 습관까지 검열하려 듭니다. 이들과 대화하면 마치 교무실에 불려간 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낮은 자존감을 도덕적 우월감으로 보상받으려 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타인을 틀린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이 맞는 사람이라는 안도감을 얻는 것이죠. 이들이 휘두르는 판사봉에 맞을 때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미세하게 균열이 갑니다. 뇌과학적으로 사회적 비난이나 부정적 평가는 우리 뇌의 전대상회를 자극합니다. 이곳은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일치합니다. 즉, 이들의 비판을 듣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를 맞는 것과 비슷한 고통을 뇌에 전달합니다.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자꾸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든다면 여러분은 지금 정서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뇌는 위협을 느끼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판결 내릴 권한을 주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인생의 망치를 휘두르는 사람, 그들의 기준은 결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중 가장 무례한 부류는 바로 심리적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사이에 뭐 어때? 라는 말 한마디로 당신의 사적인 영역에 진흙탕 신발을 신고 들어옵니다. 월급, 부부관계, 자녀 교육 문제 등 예민한 질문을 서슴지 않고 던지며 당신이 당황해하면 오히려 너 왜 이렇게 까칠해? 다 너 잘 되라고 묻는 건데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우리 뇌는 자기만의 심리적 공간을 인지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의 두정옆은 신체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를 계산하는데 누군가 허락 없이 이 경계를 침범하면 본능적인 거부 반응과 함께 경보 시스템이 울립니다. 침입자를 막기 위해 뇌는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이 과정에서 평소의 몇 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들은 타인의 비밀이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해 일종의 통제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정보를 많이 가질수록 상대를 조종하기 쉬워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 이런 무례한 질문에도 예의를 지키려 애쓰다가 경계선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경계선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성벽입니다. 이 성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댐이 터지듯 빠져나가게 됩니다. 친밀함은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흔히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면 화를 내거나 우울한 사람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주 친절하고 상냥해 보이는데도 기를 빨아먹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칭찬 중독자들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 오늘 괜찮아 보여. 아까 내 대처가 적절했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이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는 정서적 결핍자들입니다. 마치 보조 배터리처럼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과 인정을 수혈받아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죠.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번을 칭찬해 줘도 이들의 불안이라는 밑 빠진 독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들은 보상회로에 자기 충족적 기전이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를 긍정할 때 나오는 도파민이 부족하니 외부에서 강제로 도파민을 끌어다 쓰는 것이죠. 이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뇌는 엄청난 감정 노동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탱해 주기 위해 수문의 시간 대기조가 된 것 같은 피로감.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타인의 자존감을 대신 세워주는 것은 당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성장의 과제입니다. 단순히 피곤한 수준을 넘어 에너지 뱀파이어와의 지속적인 접촉은 우리의 뇌 구조의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노출될 때 뇌의 편도체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이때 분비되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은 단기적으로는 위기에 대응하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뇌의 기억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뱀파이어의 부정적 에너지가 지속해서 전이되면 뇌는 만성 염증 상태와 유사한 반응을 보입니다.
대화가 끝나고 느껴지는 브레인 포그, 즉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전두엽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 감정을 억제하며 예의 바른 거절 방법을 고민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 버립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당 고갈 상태입니다. 뱀파이어와 만난 후 자꾸 단 것이 당기거나 폭식을 하게 되는 것도 뇌가 급격히 빠져나간 에너지를 보충하려는 눈물겨운 사투인 셈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당신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노화까지 가속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에너지 뱀파이어와 헤어지고 나면 유독 자책감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왜 그때 단호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바보같이 다 들어주고 있었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선택의 고갈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력과 판단력은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대화 내내 여러분에게 수만 가지의 인지적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 말에 공감을 해줘야 하나? 지금 화를 내야 하나? 언제쯤 대화를 끊고 일어날까? 이런 사소한 판단들이 쌓이면서 전두엽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죠. 인지적 자원이 바닥나면 우리 뇌는 가장 원시적인 방어 기제인 회피나 수능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무례한 부탁을 얼떨결에 들어주거나 하지 않아도 될 사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뱀파이어들은 본능적으로 여러분의 에너지가 가장 낮아진 순간을 노려 자신의 요구를 관철합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장해제된 채 전쟁터에 나간 것과 같습니다. 이 인지적 비용을 계산해 본다면 그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심리학자 게빈 드 베커는 직감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 온 인류의 가장 정교한 생존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를 식별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약속을 잡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나요? 함께 앉아 있을 때 어깨가 말리고 뒷목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드나요? 혹은 대화 중에 자꾸 시계를 보게 되거나 하품이 나오나요?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조기 경보입니다. 뇌의 섬엽은 우리 신체의 내부 감각을 모니터링하는데 정서적 위협을 감지하면 신체적 불쾌감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분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며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말합니다. 당신의 직감은 데이터의 집합체라고요. 상대방의 미세한 눈빛, 말투의 온도, 에너지의 흐름을 내는 이미 분석을 끝내고 도망쳐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이제는 남을 배려하기 이전에 내 몸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를 퇴치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과학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회색 돌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강가에 굴러다니는 아무런 특징 없는 회색 돌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뱀파이어들은 타인의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과하게 공감해주거나 심지어 울음을 터뜨리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맛있는 영양분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들과의 대화에서 감정을 완전히 빼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쏟아낼 때 어머,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반응하는 대신 그렇구나, 그랬군, 정도로만 짧게 답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자극하기 위해 수동적 공격을 퍼부어도 화를 내지 마세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고 넘기십시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는 상대방의 보상 회로를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자극함으로써 도파민을 얻으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들의 뇌는 여기선 얻을 게 없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포식자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사냥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는 사냥감은 곧 흥미를 잃게 마련이죠.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잠시 지루한 사람이 되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회색 돌이 되는 것은 무시가 아니라 가장 고단수적인 자기방어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에너지 뱀파이어의 부탁이나 하소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와 거절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혹은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워하죠. 하지만 뱀파이어들은 바로 그 배려심의 틈새를 공략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절의 화법을 바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절할 때 미안해. 사실은 이래저래해서 상황이 좀 안 좋거든. 이라며 구구절절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뱀파이어들에게 이런 설명은 협상의 여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정을 분석해서 그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라며 다시 당신을 올가맬 겁니다. 단호한 거절은 짧고 명료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들어줄 여유가 없어. 그 문제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 라고 사실만을 말하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서진 레코드 기법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어떤 논리로 설득하려 해도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죠. 뇌는 반복되는 메시지에 대해 저항을 포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니요 라는 말 뒤에 마침표를 찍으세요. 이유를 덧붙이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며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권리는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에너지 뱀파이어를 만나 기가 쪽 빠졌다면 즉시 신경계 리셋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에 쌓인 타인의 부정적 에너지와 코르티솔을 씻어내야 하니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리적 공간의 분리입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세요. 이는 뇌에 이제 이 상황이 끝났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은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호흡법을 추천합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오므려 8초 동안 아주 천천히 내뱉으세요. 내뱉는 숨을 길게 할 때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투쟁도피 모드였던 뇌가 비로소 안정을 찾습니다. 가능하다면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며 햇볕을 쬐는 것도 좋습니다. 햇볕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합성을 도와 뱀파이어가 앗아간 긍정 에너지를 보충해줍니다. 또한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며 느꼈던 불쾌한 감정들을 종이에 쏟아내세요. 내 머릿속에 머물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글자로 옮겨지는 순간 우리 뇌는 이를 객관화하게 되고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뱀파이어의 도끼는 방치하면 내 것이 되지만 즉시 해독하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당신의 뇌에게 수고했어. 이제 안전해라고 꼭 말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특정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워졌다면 그 감각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무거움은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너무 매정한가? 라는 미안함이 고개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타인의 감정을 돌보느라 정작 나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방임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쳐야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뱀파이어에게 나눠주는 에너지는 소모일 뿐이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데 쓰는 에너지는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 신호를 믿으세요. 기빨리는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고 그 시간에 여러분을 웃게 하고 설레게 하는 일들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며 그것은 곧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오래 묵어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떤 유형이 가장 공감됐는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많이 지쳤다는 말 한마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께 닿게 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